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HK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HK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이유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왜냐, 옛날 영상이니까 재탕해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그때 영상 이제 올렸는데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뭔지 알죠? 그 옛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 속담 다 아시죠? 혹시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이런 말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사람 없겠죠. 이거 모르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그건 거죠. 별거 없는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난놈, 네, 그런 케이스가 이제 뭐 나온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못 사는 동네, 아니면 뭐 농촌 같은 데나 좀 발달하지 않은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등장한다는 말인데, 요즘에 와서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와가지고 요즘에도 이 말이 통용될까?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업적을 이루거나 매우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뭡니까? 명문대 합격이죠. 여러분, 농촌 같은 데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겨울 되면 현수막 같은 거 걸려 있어요. 뭐냐 하면 몇 동 땡땡집 아들 누구누구누구 서울대학교 합격, 아니면 누구누구 딸 이름 누구누구누구 땡땡대학교 의대 합격, 이런 것들. 네. 옛날에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걸리긴 하겠죠. 근데 옛날보다는 좀 적어지겠죠. 명문대 합격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네, 고시 합격,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입법고시, 아니면 7급 시험 같은 거. 네. 아니면 자수성가. 자수성가는 뭐냐 하면 이제 부모님 능력 같은 거 이제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사업 같은 걸 읽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자산가, 그런 걸 얘기하겠죠. 옛날에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도 저희 때도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가 없지만 연예계에서도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가 없어요. 일반인한테도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연예인 쪽에서도 발생 안 합니다. 그나마 요즘에 하나 꼽자면 그 여배우 중에 한소희 씨가 흑수저 출신 연예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할머니 밑에 자랐다고. 그 외에는 못 본 것 같아. 요즘 아이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출신지 보면 대부분 수도권이 강남이야, 강남. 강남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나마 좀 출신을 안 따진 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이 대부분 지방 출신이죠. 네. 근데 아이돌도 이렇게 출신이나 아니면 배우들 출신지 보면 대부분 집안이 좀 살아요. 네.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작품 떠가지고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블랙핑크 제니도 충남동이라고요. 그 누구야? 그 이제 에이핑크 손나온도 압구정 출신이잖아요. 네. 강남 출신 아이돌도 굉장히 많아요.
예. 배우들도 많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없는 사람이 어떤 연예계 쪽에서 성공하기 더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힘들까? 왜 개천에서 욕나는 것이 안 나올까? 안 나오진 않는데 숫자가 적어진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돈이죠. 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이제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고시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연예인도.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옛날에도 돈이었긴 하지만 옛날에는 뭔가 돈이 없어도 뭔가 이렇게 도전하거나 이럴 수가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애시당초 힘들어요. 물론 돈 없어도 뭐 요즘에 뭐 이제 수능 같은 게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신 잘 받아가지고 명문대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숫자는 적죠. 예, 적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학교 교육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여러분 통계에서 나와 있지만 이제 명문대학교 이제 진학률 같은 거 보시면 강남이나 아니면 저기 지방의 어떤 학군 높은데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월등하게. 예. 왜냐하면 요즘에 공부라는 게 그냥 내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설령 합격한다 하더라도 합격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대학교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다니려고 하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갭 차이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돈 있는 사람은 등록금 걱정 안 하고 그냥 원룸에서 편하게 차 몰면서 그렇게 생활이 가능한 반면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부모님한테 어떤 그런 손을 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번 장학금 받으려고 악착같이 해야 돼. 장학금 못 받으면 휴학해야 되고 아니면 뭐 지방에서 이제 상경하다 보니까 기숙사 지금 못 받으면 비싼 그 원룸, 네, 고시원 같은 거 해가지고 달에 한 100만 원씩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대학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명문대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고시잖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보통 고시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근데 고시도 돈이에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고시 하나 준비하는데 달에 한 250, 300만 원 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시라는 게 뭐 1년 준비한다고 됩니까? 물론 1년 준비한다고 합격한 사람 있지만 정말 극소수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보통 사법시험 4년, 5년은 준비하더라고요. 10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고시 난이도 엄청 많아요. 단지 합격자가 많아서 그게 가려진 것 뿐이지 엄청 많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고시를 덤비지도 못해요. 예, 덤비지 못합니다. 왜냐, 고시라는 게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 거고, 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절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강의 꽤 비싸죠, 여러분.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명문대 합격하기도 힘들 뿐더러 명문대에서 정착하기도 힘들 뿐더러 고시는 도전하지도 못해. 그리고 특히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그런 학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한 어떤 합격에 대한 어떤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예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예과도 이런 생각해봐. 의예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몰렸고 공부량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6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의대 학비 엄청 비싸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되면 거의 학기당 600만 원씩 되잖아요. 네. 근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뭐 장학금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장학금도 받는 사람은 받지 못 받는 사람 못 받잖아요. 장학금 못 받고 막 다니면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없고 그럼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비도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의예과 기본적인 학업량이 장난 아닌데 알바 해가지고 저 알바하면서 학업량 따라갈 수 있겠냐?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프라죠. 인프라. 많은 사람들이 서울권에 살려고 하고, 많은 공부하는 이제 자녀 키우는 분들이 왜 대치동 가려고 합니까? 인프라가 있으니까. 학원이 다 몰려있고, 학군이 좋고, 좋은 선생님들이 거기 다 몰려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여러분? 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있을까? 왜 돈 없어도 수도권 살려고 할까?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까? 없는데. 아니, 안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할까? 인프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진 인프라. 왜냐,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시겠지만,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되고, 발전된 데는 계속 발전되잖아요. 지금 뭐, 촌구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있고, 사람 많은 데는 더 미어 터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 자녀 키운 분들이 왜 시골이나 저렇게 이제, 그, 구석으로 안 가려고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공부시키겠다는 수능을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자리도 없잖아. 할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네.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가 없잖아. 개천만 있잖아, 말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거기 뭐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면 학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커피숍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 하면 왜 강남에서 명문대 합격자들이 많이 나올까? 거기 학생들 수준이 꽤 높은 거죠. 어느 지방에 가면 1등을 꿰차고도 남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날고 기는 사람 다 모인 거야.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놓은 사람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 인프라가 안 좋은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뭐 공부 같은데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몰려있는 데서 공부하는 거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막 놀고 있고 막 장난치고 있고 이런 데서 공부하는 거 똑같습니까? 분위기라는 무시 못 하거든요. 내가 막 몇 시간이라도 잠깐 쉬고 있으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것하고 하루 왼종일 막 하루 왼종일 책도 안 보고 막 딩가딩가 맨날 폰이나 보고 있고 이런 애들 막 널려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 공부하는데 이 환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건 중요해요. 내 혼자 빡세게 한다고 해서 올리는데 이 한계가 있거든. 좋은 경쟁자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같은데. HK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HK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알겠네요. 이게 특히 명문대나 고등학교 가면 좋은 게 있어. 나랑 비슷한 수준 레벨을 가는 사람이 다 똑같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같은 데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실업대 가보면 공부에 손을 놓고 진짜 쟤네들 졸업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수능은 개나 져버려.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막 노래 부르고 막 응? 여자 같은 게 맨날 옆에서 화장 고치고 있고 남학생들 맨날 판치기 나고 있고 막 정의사납게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뭔가 공부를 하는 거하고 정말 빡세게 하는 사람들 다 모인 거하고 똑같습니까, 유닛? SK 유닛?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도 다르지 않나요? SK 유닛도 이제 의대를 나왔으니까 의대 나온 사람들 대부분 명문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 명문고등학교 있는 애들 다 면면이 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잖아, 공부에. 그런 애들하고 경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좋아가지고 의대를 갈 수 있었겠죠. 뭐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프라는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꾸 이제 낙후된 데 안 가려고 하죠. 물론
너무 극단적인 인프라를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말을 하면 좀 사람들이 반감을 할 수 있는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번이에요. 이거 반박 못 하시겠죠?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 나실 분 있습니까? 3번에 대해서. 자, 기득권. 기득권이 뭡니까?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어디 있습니까? 잘 사는 동네에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국회의원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자기들을 자녀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잖아. 그렇죠, 맞아요. 몇십 년간 이제 개천에 용나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작 이제 성공해가지고 좋은 땅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 이제 아파트 사가지고 자녀들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식도 잘 되고 싶잖아. 근데 정상적인 방식으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쉽게 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짜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보면 왜 우리나라도 보면 왜 장관들 왜 임명할 때 보면 따님 왜 자녀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분들 많죠. 자녀들 뭐 위장 정립시킨다거나 아니면 자녀들 뭐 명문 대학교 뭐 편법을 보낸다 이런 거 말 많잖아. 근데 한번 이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부모 그런 환경에서 자녀를 길렀다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안 할까? 난 생각이 들긴 해요. 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장관이나 뭐 어떤 그런 권력자들 임명할 때 보면 어떻게 된 게 자녀들 중에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 위장전입은 기본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위장전입 안 한 사람보다 위장전입 한 사람 찾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기본 옵션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죠. 기득권이라 치면 내 자식은 경쟁을 좀 보더라도 좀 더 쉽게, 유리하게 가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분들이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이 아니라 돈만 가지고 있다 이 기득권이 아니거든요.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기득권들이 돈과 인프라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길을 다 어느 정도 막아놨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과 인프라가 없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어떤 이제 서민분들이 이 기득권층을 좀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뼈아픈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라는 체제를 가진 나라는 다 그래.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심할 수도 있어. 공산주의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권력자들, 자제분들, 오히려 공산주의는 더 심해요. 아예 시험을 안 치고 그냥 무립사하게.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좀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가질수록 더 양보하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심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그래도
개천에서 아예 그러니까 아예 용이 안 나진 않아요. 나긴 나는데 예전보단 적어졌다. 네, 예전보단 적어졌다. 그래도 뭐 나오는 건 나와요. 나오는데 앞으로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늘어날지 아니면 더 쪼그라들지 아니면 아예 없어질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